미래통합당 이상일 후보 당선 유력. 이 유력이 뜨기가 쉽진 않아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유력이 뜰 정도면 이 정도에서 웬만하면 질 수가 없다. 그러니까 몰표가 나오기 전에는 무조건 거의 당선이다. 문제는 이 사전투표를 깠더니 거기에 무지 많은 표가 기호 1번에 숨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한 1000표 차이로 앞서면서 당선이 되게 됩니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짚고 넘어갑니다. 이게 지금 정규 분포 곡선인데 모든 자연 현상은 여기에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뭔가 인위적인 뭔가 처치나 개입이 들어갔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20대 총선과 21대 총선의 그 차이를 한번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대로 넘어갈게요. 자, 보세요. 이 모양이 비슷하게 나온 거 볼게요. 이게 뭐야 이게? 전혀 다르죠? 가운데 쑥 올라와 있고 양쪽에 뭐 산같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지금 의심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통계는 속이진 않으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빼갖고 20%로 넘겨버리면 2% 빠지고 2% 빠지니까 4% 조작이에요. 이거 잘못됐다고 이것도. 근데 그 기계 또 쓰잖아요. 잘못됐는데 저거 또 잘못됐어요. 저거 지금 잘못된 거예요. 또 같이 넣지 마세요. 근데 뭐하러 기계를 이렇게 쓰냐고요. 잘못된 기계를. 정장 장치가 아니라 하드웨어를 임의적으로 바꿀 수 있는, 순식간에 뒤집어서 2표 단위에 하나씩 보내거나 3표 단위에 하나씩 보내거나 4표 단위, 그것을 임의대로 막 바꿀 수 있는 거를 만들어 놓고, IBM에서 파워 PC 인베드 시스템을 제가 설계한 사람이에요. 이것이 과연 18,210명이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지금 논란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4구간에서 11구간까지 대략적인 시간을, 그러니까 시간이 쫓겨서 뭐 빨리 한다라고 가정을 한 거죠. 그래서 18,200명이 50cm 간격으로 줄을 서서 이제 진행한다라고 가정을 해서 전체 시간은 9.11초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18,210명이 모두 투표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46시간이 되는 거죠. 보면은 간격이 일정하게 있는 게 많아요. 잘려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정상적인 투표용지라면 이렇게 공간이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잘못 잘라서 그렇다. 사전투표지는 자르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잘랐다는 건데 이게 아니라 요 프린터로 해서 뽑아내는 거예요. 자, 띄입니다. 띄어. 하나씩 두고요. 그죠? 붙어 있었어요. 한 번 더. 이거예요. 구리시 선거구에서 색이 다른 투표용지가 무더기로 발견돼 구리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선관위는 용지가 오래돼서 변색됐을 가능성이 있어 투표용지를 공급한 업체에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거 남양주 물류센터에서 말이죠, 여러 가지 선거에 사용됐던 다양한 이 물품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인주라든지 도장. 근데 봉인지가 나왔다는 것은 개표소에서의 쓰레기인데 왜 하필이면 저런 투표소의 물품과 동시에 같이 나오느냐. 전혀 다른 위치인데. 와, 의혹이 많아도 이렇게 많을 수가 있을까요? 정말 무식하게 해먹었죠? 이렇게 무식한 증거들을 보고도 침묵하는 언론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 언론들 정신 차려! 네, 또 한 가지 안타까운 거는 우리 집회가 불법을 밝히기 위한 집회가 여러 군데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안타까운 마음에 이 집회들이 모두 한마음으로 모이기를 좀 간절히 바라고 있는 중에 지난주에 서울에서 아주 뜻깊은 모임이 있었습니다. 우리 박지원 변호사님 올라오셔서 우리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출범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지원 변호사입니다. 이렇게 날씨가 뜨거운데 우리 국민들의 부정 불법 선거에 대한 그 분노가 더 뜨거운 것 같습니다. 그렇죠? 빨리 그 더운 여름날에 그 시원한 소나기처럼 이 부정 불법 선거를 완전히 밝히고 처단하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출범 준비 진행 사항을 발표하겠습니다. 2020년 6월 3일 대한민국 주요 자유우파 주요 단체장 상견례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때 4.15 부정선거 진상규명만이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며, 둘째, 자유우파 진영의 컨트롤 타워를 만들자. 자유민주주의 수호재단에 피를 뿌리겠다고 목숨을 걸고 나선 민경욱 위원을 중심으로 뭉치자. 대한민국 자유우파 전국 애국단체장 회의를 하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0년 6월 8일 오후 3시에 대한민국 수호 자유우파 전국 애국단체장 비상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첫 번째, 자유우파 컨트롤타워 단체명을 참여하신 주요 단체장 합의로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로 결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자유우파 컨트롤타워 단체 상임대표를 민경욱 위원을 추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6월 10일 전자개표기 업체 한틀시스템과 중앙선관위 조혜주 및 소속 공무원들을 투표 증감이라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였습니다. 이게 국민투쟁본부의 1호 투쟁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창립대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6월 16일 창립대회를 하려고 하였으나 장소 대관이 여의치 않아 다음 주
토요일 6월 20일 이곳에서 진행됩니다. 5개 장소인 대법원 앞인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문자나 SNS상으로도 별도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15 부정선거 진상규명을 통하여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법치와 정의를 바로 세우는 대장정의 시작에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함께 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출범 준비 진행사항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지원 변호사님 발표해 주시니까 더 든든한 것 같습니다. 명칭이 뭐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이제는 우리가 이 이름으로 하나로 모여야 합니다. 그렇죠? 네. 상임대표 민경욱 대표님 되셔서요. 그 밑으로 모든 애국시민과 모든 애국단체, 시민단체들이 모여서 이제는 불법이 명확히 드러난 이 가짜 선거를 끝까지 밝혀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박지원 변호사님, 민경욱 의원 옆에서 많은 도움 주실 건데 우리 의협 변호사님 우리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 바로 이어서 이제는 이분을 우리는 의원이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대표님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수호재단에 피를 뿌리겠다. 민경욱 대표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아이고 지난주부터 또 많은 분들이 와주셨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날씨는 점점 더워질 텐데 이제 우리도 이제 작전을 잘 세워서 투쟁 방법을 이제 정렬을 좀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더운데 다행인 거는 그래도 햇볕을 가릴 수 있는 우리가 우산 시위잖아요. 그래서 우산을 갖고 있다는 게 큰 위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산 한번 흔들어 보실까요? 오, 예. 제가 이제 걱정을 하는 게 우리의 시위나 이 모임의 방법도 너무 구태의연하면은 재미가 없거든요. 사실은 여기 위에서 올라와서 사람들이 춤을 추는 것도 아니고 노래를 부르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뭐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하기도 하겠지만 그래서 재미가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하는 그러한 방법들, 시위 문화도 좀 개선하는 방법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여럿 있는데 그것 중에 여러분 이거 하나 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부정선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한마디라도 하나요? 네,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해찬 대표가 한마디라도 합니까? 하지 않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가 한마디 하다가 요즘 쑥 들어갔죠. 다음에 대변인들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정말 그 사람들은 정말로 무섭게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들이 입이 없고 생각하는 바가 없어서 그럴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왜냐? 가만히 놔두면 이 당내에서 이상한 사람들이 나서서 부정선거 없는데 왜 그래? 부정선거 없는데 왜 그래? 이래서 자기네들끼리 쪼개질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당내에서 장단 맞춰주는 사람 있죠? 장단 맞춰주는 사람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민주주의, 우리 민주화 운동이라고 제가 명명을 했는데 우리들이 4.15 부정선거의 진상을 규명하는데 가장 큰 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부터 입을 막도록 여러분들이 좀 많이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지금 그 공력이 있으면 단 하나라도 증거를 파헤치고 다음에 여당과 정부에 대해서 너희 나쁜 사람들, 우리 전 세계에서도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고 헌정사상 최대 규모의 지금 범죄인데 이 범죄를 규명하라, 진상을 규명하라. 그 규명하는데 요만큼의 힘이라도 도와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내부에서 총질하고 그러는 것
우리가 용납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네, 그 사람들 맞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좌파를 도와주는 것이고, 이번 4.15 부정선거를 저지른 사람들, 그 범인들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4.15 부정선거가 제가 헌정사상 최대 규모의 범죄라고 그랬더니 이봉규, 제가 존경하는 이봉규 대표께서 뭐라고 그러셨냐? 아이고, 그 얘기 잘못했다고. 헌정사상 최대 규모의 범죄가 아니고 단군 이래 최대 범죄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씀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범죄가 몇 사람 해서 한 대여섯 명 속이고 혹은 100명 속이고 1000명을 속인 게 아니에요. 우리 서울부터 저 제주도까지 몽땅 우리가 전 국민이 나서서 선거를 했는데, 그 선거를 부정으로 했으니 이것보다 더 큰 범죄는 역사상, 아니 단군 이래 없었다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네, 이 범죄 밝히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더운 날에도 여기 와주셨고, 와주신 여러분들의 정성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필이면 아유, 이게 더운데 우리들이 또 블랙 시위를 하잖아요. 그래서 까만 옷, 햇볕을 다 그냥 흡수하는 검은 옷인데, 아까 보니까 이제 검은 옷도 예쁘게 차려입고 오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이렇게 고생을 하는 그 결과가, 단 결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이번 선거가 왜 잘못됐고 정말로 부정선거였는지 그에 대한 긴가민가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많은 증거들이 또 쏟아지는 한 주였습니다. 조폐공사에서 갓 꺼낸 마치 칼과 같이 이 손을 잘못하면 손을 베는 벨 정도의 친권 집회 같은 투표용지들이 나왔습니다. 그 투표용지들이 그런 상태로 있을 수가 없죠. 특히 비례대표 용지는 40cm가 넘어요. 그래서 길어서 그거는 투표용지 분류기, 이들이 얘기하는 투표용지 분류기, 우리가 얘기하는 전자개표기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거는 멀리서 뭐 군인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보내올 때는 작은 봉투 안에 많이 접어서 끼워 넣어야 됩니다. 그럼 접어서 펴면 이 접었던 자국이 나야 되겠죠. 근데 그런 자국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주 빳빳했어요. 그래서 박주현 변호사가 이번 선거가 부정선거입니다 라고 하는 그 투표용지 길이에 인쇄물을 만들어 가지고 쫙 가져왔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고무밴드로 맨 다음에 투표용지랑 비교를 했는데 어느 게 투표용지고 어느 게 그 인쇄물인지 알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하루가 멀다 하고 1초 만에 30분 거리를 1분 만에 우편 배달이 됐다고 하질 않나. 같은 시간에 저쪽에 있던 게 동시에 이쪽에도 우편물이 존재하는 게 발견되지 않나. 그래서 우리들이 이번 선거가 잘못이다, 잘못된 부정선거였다라는 그 증거를 모으는데 애를 썼다면,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제가 3가지로 얘기를 했는데 분노하라, 조직하라, 외치라 그랬는데 조직하라가 입에 닿지 않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분노하라, 뭉치라, 외치라,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분노는 큰 힘입니다. 분노는 큰 힘이에요. 우리로부터 민주주의의 가장 큰 권리 중에 하나인 참정권, 우리의 소중한 한 표를 빼앗아간, 우리가 투표한 것이 개표되질 않았어요. 우리가 투표한 것은 파쇄됐고, 파쇄된 대신 인쇄소에서 나온 거를 어떤 사람이 1번을 다 찍은 거를 개표를 했습니다. 그런 걸 생각한다면 우리가 참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분노해야 합니다. 다음에 우리끼리 뭉쳐야 합니다. 뭉쳐야 돼요. 다음에 외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외치는 방법에 대해서도 여기 나와서 여러분들 많이 이렇게 힘써 주시지만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세월호 있죠? 세월호에 희생된 그 학생들은 제 딸, 지금 딸이 대학원생입니다만은 제 딸이 중학교 3학년 그때였을 때, 같은 나이였을 때
그 희생됐습니다. 그 많은 학생들이 그 꽃다운 학생들이 숨져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제가 그때 청와대 대변인이었는데 굉장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이후에 이들이 노란 리본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노란 리본은 세월호를 의미해요. 근데 세월호를 의미하던 것이 언제는 그게 세월호는 충분히 슬퍼할 만한 일입니다. 슬퍼할 만한 일이에요. 그 젊은 꽃다운 어린이들이 저 학생들이 숨졌으니까 사고로 숨졌으니까 그건 너무나 슬픈 일입니다. 하지만 그 노란 리본을 사람들이 가슴에 달기 시작했습니다. 차에도 달고. 그러는 순간 그 노란 리본은 세월호를 떠나서 좌파, 종북 좌파, 나는 좌파입니다, 우파가 아닙니다 하는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우파들은, 우리 자유를 사랑하는 우파들은 그들을 위해서 슬퍼할 권리와 자유도 빼앗겼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네, 그게 바로 노란 리본 때문입니다. 저 뒤에 우산 흔들어 주신 애국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이고, 얼굴도 안 보일 텐데, 이게 보이는구나. 이게 제 얼굴은 안 보여도 저 위에는 보이겠네요. 네, 그런 것 같이 제가 제의 드리는 것은 이번 불의한 정권, 단군일의 최악의 범죄를 저지른 이 정권에 대한, 독재 정권에 대한 저항의 표시로 우리 4.15를 우리의 저항의 표시로 만듭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우파 중에 이 디자인에 능한 분, 머리가 좋은 분들은 이 4.15로 우리가 이 불의한 정권에 대항하는 저항 정신을 이야기하는 우리의 예쁜 엠블럼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이번 정권이 잘못됐다, 이제 세금도 올리고 전기료도 올리고 그럴 거예요. 아니, 멀쩡히 있던 원전 없애고 북한 거쳐서 러시아, 중국으로부터 전기를 수입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제정신입니까? 네, 이런 사람들 그거 안 된다. 우리가 당신한테 5년 동안 우리나라를 잘 끌고 가려고, 만약에 그게 그 선거조차도 부정선거가 아니었다면 5년 동안 우리나라를 잘 끌어달라고 그 대통령 자리에 올려놨지 500년을 망치라고 그 자리에 올려놓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저항한다는 뜻으로 우리 4.15 이것을 우리의 저항의 표시로 만듭시다. 그래서 이 나라가 깨끗해지고 이 불의가 없어지고 정의로운 정권이 들어설 때까지 우리가 그 4.15 배지가 됐던, 엠블럼이 됐던, 상징이 됐던 그것을 달자고 제안을 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제 곧 이 사람들이 제정신이 있다면 대법원에 있는 판사 김상환 우리 대법관이에요. 대법관이 결정을 해야 되겠죠. 자, 이거는 어쩔 수 없다, 까봐야 되겠다. 그러면 그 개표를 하면, 검증을 하면은 과연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마구 표가, 잘못된 표가 쏟아질 것이냐, 뭐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존경하는 김철영 대표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느냐, 뱀은 후진을 하지 못합니다. 악마는 오줌을 남깁니다. 냄새, 악취를 남긴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 사람들이 아무리 깨끗하게 그 흔적을 지우려고 해도 그 사람들, 악마는 악취를 남깁니다. 자기 지나간 자리에. 다음에 그 뱀은 후진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제 꾸불꾸불 간 자리가 항상 남습니다. 우리가 열어보면 그 안에 이 사람들이 숨길래야 숨길 수 없는 그 많은 악행의 흔적들이 남아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래서 이제 예정대로라면 지난 20대 총선에서는 6월 첫 주에 결정이 나서 6월 27일 날 재검표가 있었습니다. 자, 전국적으로 지금 25 후보 25명이 재검표 신청을 했습니다. 증거부정 신청을 하고 선거 무효, 당선 무효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25군데를 다 까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안 까면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우리법 연구회 우리법 연구회 출신인
상환 대법관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저희들이 할 겁니다. 우리 법 연구회 그 연구회를 해서 좌파임을 입증을 하고 그렇게 동공연하게 행동을 해온 사람. 여러분, 대법관은요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영어로 justice. 영어로 대법관 뭐 큰 저치, 빅 저치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 대법관은 justice라고 합니다. 정의예요, 정의. 대법관은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뭐가 돼야 된다? 정의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정의가 있어야지 이번 부정선거에 대한 진상이 규명이 될 텐데, 이런 우리들이 이 사람이 정의를 말해줄 것 같지 않은 사람, 그런 대법관에게 우리의 판결을 맡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변호인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판사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하자. 하지만 어차피 누가 됐든지 그 사람은 이번 달 안에 이 재검표를 해야 됩니다. 재검표를 위해서 도태우, 박주현 변호사 같은 이런 분들이 지금 법정투쟁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리로 나와서 이렇게 뜨거운데 여러분들 고생하면서 외치고 뭉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는 여기저기 돌아다녔어요. 여기서도 연설하고 저쪽에서 연설하고 그랬는데 어떤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딱 한 군데서만 하는 것이 좋겠다. 그게 바로 뭉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 이제 증거는 차고 넘치니 우리는 나가서 알립시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1인 시위 합시다. 1인 시위. 지금 오미란이라는 학생 한 사람이 경희대인가요? 경희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월요일 월화목금 4일 동안 오후 5시부터 1시간 동안 이 그림, 아까 있었던 부정선거에 대한 사진들을 갖다 놓고 1시간 동안 이 1인 시위를 한다고 해서 제가 오늘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만은 용기 있는 젊은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아주 반응이 좋다고 해요. 전혀 모르던 사람들도 지나가면서 그런 걸 보면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디서든지 1인 시위민은 따로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어디서든지 큰 판에 이 사진 같은 거 놓고 우리 얘기합시다. 이번 선거는 부정선거였다고 사람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그 알리는 행동에 우리가 나서야 되고, 아까 얘기했던 4.15 부정선거에 대한 우리 피켓 만들고 아니면은 이 포스터 같은 거 만들어서요. 우리가 여기 오면서 사실은 차가 있는 분들도 차가 있기 때문에 오는 게 더 힘들다 그래요. 어디다가 주차를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우리가 광화문에 사람들이 못 모인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차에다가 이렇게 큼지막한 포스터 붙여가지고 차량 시위를 합시다. 차량 시위. 예, 차량을 계속 빙빙 돌면서 열을 지어서 차량 시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차를 타고 가다가 그걸 볼 수 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동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차량 시위도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가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 우겔이 뭔가 그럴까요? 우한 갤러리라고 하는데, DC 인사이드라는 이 포털 사이트가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 안에 그때 우한 폐렴이 있을 때 이 폐렴이 도대체 무엇인지 한번 밝혀봅시다. 그래서 젊은이들 몇 명이서 우한 갤러리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우한 폐렴이 있은 이후에 생긴 비교적 굉장히 젊은, 얼마 되지 않은 갤러리인데,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우한 갤러리 말고 이번 4.15 부정선거에 대해서 젊은이들이 거기에 많은 공력을 들여서 지금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저쪽 강남역에서, 이따가도 이제 그쪽으로 우리가 합류를 하겠습니다만은 6시가 되면, 토요일 6시가 되면 거기에 모여서 침묵 시위를 합니다. 아무 말도 없이 우산 들고 까만 옷 입고 포스터 들고 길가에 쫙 서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걸 보면 아주 엄숙합니다. 이분들이 왜 거기에 나섰는지, 다음에 그들의 그 결심이 어떤 건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굉장히 의지에 찬 얼굴로 3, 4, 5 모여서, 혹은 부모님과 같이
또 자식과 같이 와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그런 우한 갤러리들이 여기 말고 서울, 인천, 대구, 광주, 뭐 부산, 제주까지 전국에 걸쳐서 사람들이 소모임을 갖고 그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여기에서 그 우한 갤러리들을 전폭적으로 지지해주기로 결정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나중에 와서 이렇게 모이는 것도 좋지만 언제 한번 인간 띠 있기로 해서 이 집회 신고가 필요 없는 1인 시위를 통해서 한 사람이 한 20m씩 해서 우리 인간 띠 있기도 한번 해서 전 국민들에게 이번 4.15 부정선거의 부당성을 알리는 또 진상규명에 동참해 줄 것을 요구하는 그런 시위를 벌일 것을 저는 제안합니다. 그리고 정당에 대해서도 우리가 실망을 많이 하죠. 이번 왜 이 사람들은 도와주지 않고 가만히 있느냐 많이 하지만 우리들이 이렇게 모여서 그들에게 압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 지난주에 거기 고위 인사 한 분이 저에게 전화했어요. 그래서 도와드릴 일이 없느냐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은 진정성을 가졌다고 생각을 하고 최근에 정진석 의원이 사전 선거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고 당 차원에서 사전 선거를 없애기 위한 그 진상 규명 위원회 같은 것을 연다고 합니다. 만든다고 해요. 그거는 굉장히 우리가 환영할 만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거 자기네들 특위를 만드는 것은 4.15 부정선거와는 관계가 없다.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4.15 부정선거에 관한 의혹은 선관위의 시연으로 다 해소됐다. 해소됐습니까? 아이고 지지리도 못난 사람들 그냥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으면 가만히나 있지 그렇게 죄를 뿌리는 이야기를 해요. 진상이 규명되긴 뭐가 규명됐습니까? 그게 시연이었어요? 시인대회였지. 그 이후로 더 많은 의혹들이 생겨나고 있는 걸 아마 그들은 모르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정당에 대해서도 나중에 어떻게 됐든 지금 현재로는 우리가 정당에 대해서도 계속 전화도 하고 지역구 의원에게 이야기하십시오. 당신은 왜 이렇게 용기가 없습니까? 내가 나가가지고 열심히 지금 대법원 앞에 땡볕 앞에서 그렇게 했는데 정치인인 당신은 더 싸워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전화하십시오, 여러분. 우파신당 창당합시다. 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감사드려야 될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 가로세로 연구소의 김세희 기자 나와 계세요. 이따 이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가로세로 연구소, 다음에 윌커슨 박사, 다음에 공병호 TV의 공병호 박사님, 이봉규 TV의 이봉규 박사님, 다음에 조슈아, 바시니안 TV의 조슈아, 다음에 로이킴, Follow the Party라는 공산당의 문구가 거기 숨어 있다는 것을 제시한 로이킴.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 말이 많은데요. 여러분 지금 스탠퍼드 대학에 있는 폴 성이라는 교수가 여기에 대해서